천하제일인 제15화 암흑의 동맹. 소운천이 부상으로 쓰러진 지 보름. 명왕이 천하맹을 지휘하고 있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병력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귀곡 선생이 어두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7천입니다. 부상자를 제외하면 실전 가능 병력은 5,000명 정도입니다. 식량은 한 달치도 안 남았습니다. 산속에서 구하기도 어렵고 명왕은 한숨을 쉬었다. 소운천이 깨어나야 하는데 설빙아가 천막에서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계세요. 열이 너무 높아요. 독고패가 주먹을 쥐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뭔가 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산 아래에서 이상한 신호가 왔다. 흰 깃발이 흔들리고 있었다. 저건 휴전 제한. 명왕은 의아해했다. 명군이 휴전을 제한할 리 없었다. 누가 내려가 확인하시오. 잠시 후 정찰병이 돌아왔다. 명군이 아닙니다. 정체불명의 사자가 맹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정체불명? 검은 옷에 복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고수 같습니다. 명왕과 독고패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일단 만나봅시다. 하지만 경계를 늦추지 마시오. 산 중턱의 빈터. 명왕과 독고패가 검은 복면의 사자를 만났다. 당신은 누구요? 명왕이 물었다. 검은 복면이는 천천히 복면을 벗었다. 그 얼굴을 본 순간 두 사람은 경악했다. 당신은 서달이었다. 죽었다고 알려진 명군 최고의 장수. 놀랐겠지. 나도 살아있다. 서달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다. 하지만 이제는 명군이 아니다. 무슨 소리요? 서달은 쓴 웃음을 지었다. 홍무제에게 버림받았다. 산속에서 전멸했다는 보고가 올라간 후 구원군을 보내지 않았다. 일부러 우리를 버린 것이다. 왜? 권력, 투쟁이다. 서달이 설명했다. 홍무제는 나를 두려워했다. 공을 너무 많이 세운 장수는 위협이 되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명왕은 이해했다. 역사는 늘 그랬다. 토사구팽. 그래서 우리를 찾아온 것이오? 그렇다. 서달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나와 내 부하 2,000명이 천하맹에 합류하고 싶다. 뭐라고? 독고패가 놀라 외쳤다. 우리를 죽이려던 자들이 이제 와서. 알고 있다. 믿기 어렵겠지. 서달은 검을 뽑아 땅에 꽂았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 명나라로 돌아가면 죽는다. 그렇다고 도망가자니 갈 곳도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왜 적을 받아들여야 하오? 서로 이용하는 것이다. 서달이 말했다. 나는 전투 경험이 풍부하다. 그리고 명군의 전략을 속속들이 안다. 도움이 될 것이다. 명왕은 고민했다. 적을 믿을 수 있을까? 하지만 상황이 절박했다. 병력도, 식량도, 무기도 부족했다. 소운천을 만나시오. 그가 판단할 것이오. 천막 안. 소운천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서달이 들어왔다. 처음으로 소운천을 직접 보는 것이었다. 이 사람이 산속의 악마. 소운천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기운만큼은 범상치 않았다. 깨어날 수 있겠소? 설빙아가 차갑게 대답했다.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겠지. 서달은 천막을 나왔다. 밤. 소운천이 갑자기 눈을 떴다. 설빙아가 깜짝 놀라 달려왔다. 맹주님, 깨어나셨어요. 여기는 산속이에요. 보름 동안 쓰러져 계셨어요. 소운천은 천천히 일어났다.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명군은 아직 산 아래 진을 치고 있어요. 하지만 설빙아는 서달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소운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서달이 항복했다고? 네. 맹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당장 데려오시오. 잠시 후 서달이 천막에 들어왔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마주섰다. 소운천, 천하맹 맹주, 서달, 전 명군 장수. 둘 다 검에 손을 얹고 있었다. 언제든 공격할 수 있는 자세. 당신이 우리와 손잡자고? 그렇다. 왜 믿어야 하지? 서달은 품에서 작은 옥패를 꺼냈다. 이것은 명군 지휘관 인장이다.
이것으로 명군 병력을 지휘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명군 진영에 잠입해서 혼란을 일으키겠다. 그 증거로 이것을 주겠다. 소운천은 옥패를 받아들었다. 좋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말해보시오. 당신 혼자 가시오. 부하들은 여기 인질로 남기시오. 서달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리고 만약 배신하면 소운천의 눈에 살기가 어렵다. 당신 부하 2,000명을 모두 죽이겠소. 알고 있다. 서달은 돌아서서 나갔다. 설빙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말 믿어도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소운천은 옥패를 만지작거렸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대로는 우리가 먼저 무너질 테니까요. 그날 밤 서달은 홀로 명군 진영으로 향했다. 누구냐? 순찰병이 검을 뽑았다. 나다. 서달이다. 서달 장군님. 죽으신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다. 황제 폐하를 만나러 왔다. 순찰병은 당황했다. 하지만 서달의 위험에 눌려 길을 열어주었다. 서달은 홍무제의 천막으로 향했다. 홍무제는 서달을 보자 놀라움과 분노가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다. 서달, 살아있었느냐? 살아있습니다. 폐하. 서달은 무릎을 꿇었다.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용서? 홍무제는 비웃었다. 내가 전멸했다고 보고가 왔다. 그런데 살아서 돌아오다니. 겁쟁이로구나. 죄송합니다. 폐하. 그래서 무엇을 원하느냐? 서달은 고개를 들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소운천을 잡아오겠습니다. 홍무제는 고민했다. 서달은 유능한 장수였다. 다시 쓸 가치가 있었다. 좋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다. 실패하면 목이 날아간다. 명심하겠습니다. 서달은 천막을 나왔다. 밖에서 기다리던 부하가 속삭였다. 장군님, 성공했습니까? 그렇다. 이제 계획을 실행한다. 서달은 명군 병사들을 모았다. 내일 소운천을 잡으러 간다. 준비하라. 하지만 그날 밤 서달은 비밀리에 움직였다. 명군의 식량 창고에 불을 질렀다. 쾅! 불이야. 혼란이 일었다. 그 틈에 서달은 무기고도 폭파했다. 쾅! 적의 습격이다. 명군은 대혼란에 빠졌다. 서달은 재빨리 탈출했다. 다음 날 아침 서달이 천하맹 진영으로 돌아왔다. 성공했소? 소운천이 물었다. 그렇다. 명군의 식량 창고와 무기고를 파괴했다. 최소 한 달은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확인이 필요하오. 소운천은 정찰병을 보냈다. 오후에 보고가 왔다. 사실입니다. 명군 진영이 대혼란입니다. 식량 창고가 불타고 무기고가 폭발했습니다. 모두가 놀랐다. 서달이 정말 약속을 지킨 것이다. 소운천은 서달에게 다가갔다. 잘했소. 그리고 손을 내밀었다. 서달도 그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는 동료요. 고맙다. 서달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랜만에 느끼는 신뢰였다. 하지만 모두가 환영한 것은 아니었다. 독고패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한 번 잘했다고 완전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알고 있어. 서달이 대답했다. 시간이 필요할 것이오. 하지만 나는 증명하겠소. 그날부터 서달은 천하맹의 일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의 전투 경험과 전략은 큰 도움이 되었다. 명군은 보급에 약하다. 우리는 그것을 공략해야 한다. 어떻게? 명군의 보급로는 세 갈래다. 우리는 그 중 하나를 끊는다. 서달의 지휘 아래 천하맹은 명군 보급로를 습격했다. 성공이었다. 식량 수레 100대를 노획했습니다. 잘했소. 이제 식량 문제가 해결되었다. 한 달이 지났다. 서달은 완전히 천하맹의 일원이 되었다. 더 이상 의심하는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맹주님, 남쪽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귀국 선생이 보고했다. 왜구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명나라와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소운천의 얼굴이 굳어졌다. 왜구와 명나라가? 그렇습니다. 홍무제가 왜구에게 막대한 금은보화를 주고 동맹을 맺었다고 합니다. 목적은
천하맹을 협공하는 것입니다. 소운천은 지도를 펼쳤다. 북쪽에는 명군 50만, 남쪽에서는 왜구 3만이 올라오고 있었다. 협공. 서달이 말했다. 이것은 위험하다. 두 방향을 동시에 막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오? 서달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명군을 막을 것인가, 왜구를 막을 것인가. 소운천은 고민했다. 둘 다 막아야 했다. 하지만 병력이 부족했다. 병력을 나눕시다. 설빙하가 제안했다. 제가 남쪽으로 가서 왜구를 막을게요. 혼자서 독고패와 2,000명을 데려가겠어요. 소운천은 망설였다. 너무 위험하오. 괜찮아요. 저도 이제 강해졌어요. 설빙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당신이 가르쳐줬잖아요. 게릴라전을. 소운천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하지만 조심하시오. 당신도요. 두 사람은 포옹했다. 다음 날 아침 설빙하는 독고패와 2,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남쪽으로 떠났다. 소운천은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무사히 돌아오시오. 일주일 후 명군이 다시 공격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새로운 무기를 들고 왔다. 화포였다. 쾅, 쾅. 거대한 포탄이 산을 향해 날아왔다. 피하십시오. 폭발이 일어났다. 나무가 쓰러지고 바위가 날아갔다. 이건 서달도 놀랐다. 화포를 이렇게 빨리 만들다니. 홍무제는 서양의 기술을 도입한 것이었다. 이대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소운천은 결단을 내렸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화포가 닿지 않는 곳으로. 천하맹은 다시 이동했다. 하지만 명군도 따라왔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왜구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설빙하로부터 급보가 왔다. 왜구와 조우, 치열한 전투 중. 버티고 있음. 소운천은 편지를 꽉 쥐었다. 설빙아, 무사해야 한다. 전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었다. 천하맹은 양면 공격을 받고 있었다.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소운천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